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평 군민들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대책위를 발족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야당의 거짓 정치 공세가 지속되는 한 사업 재추진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염수 저지 야당 의원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위해 오늘 일본 도쿄에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까지 가서 국제적 망신을 자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이 9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사망이 확인된 아동이 34명인데 상황이 이런데도 영아 살해 방지를 위한 법안은 3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불볕더위가 끝나고 다시 찾아온 장맛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성 강우가 예상되는데 강한 장맛비는 수요일부터 내릴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쏘아올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백지화에 반발하는 양평 군민들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정쟁이 이용하지 말라고 대규모 항의에 나섰고 인근 지자체들까지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영향인지 꾸준히 오르던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죠. 이젠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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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여 명의 양평 군민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발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강화면은 물론 양평읍 등 12개 읍면 주민들은 정쟁의 희생물로 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려가며 감내해온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우리 양평 국민들을 경쟁의 도구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군청 앞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지역위원회 회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고속도로 백지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하남시와 광주시도 양평군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세 개 지자체는 단체장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요구하며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노력한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에 따른 반발이 양평군을 넘어 인근 지자체로까지 들불처럼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종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지속되는 한 사업은 재추진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토부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겠다며 조목조목 설명 자료까지 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에 대해 여권 내에서 재추진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지속하면 재추진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백원국 2차관이 직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3개월 만에 종점을 바꿔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5월 양평군에 강상면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땅의 용도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확인해보니 국토부 소관이 아니었고 장관이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거나 보고받는 절차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왜 처음 예비타당성 계획부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실제로 24건 중 14건이 예타 이후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안은 처음에 나왔던 예타안, 양평군이 제시한 일안, 그리고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노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신설은 주말마다 시달리는 두물머리 방향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이유가 큽니다. 서울 양평 교통량의 상당수는 중부 내륙선을 이용해 여주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으로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예타안과 양평군 제시 일안은 하루 15,800대 차량을 흡수하지만 대안은 22,300대로 분산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양평군에는 나들목, 즉 IC가 없습니다. 예타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 IC 설치가 불가능하고 양서면에 IC를 설치하려면 여러 교각들을 세워야 하고 산도 깎아야 합니다. 양평군 제시 일안에 있는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만들면 노선이 니은자로 꺾이고 여러 고가 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반면 대안에 있는 강하면에 IC를 만들면 주민이 원하는 88국도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양평군에는 생태자연과 상수원 보호구역, 철새 도래지가 많습니다. 예타 노선은 한강을 2번 건너고 훼손 구간이 적지 않고 양평군 제시 일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의 가장 넓은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나마 대안이 한강을 한 번 건너 환경 훼손 구간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타안이 교량 11개, 터널 13개인 반면 대안은 교량 26개, 터널 19개소로 늘어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타안과 양평군 제시 일안으로 양서면이 종점이 되면 770가구 마을 위 공중으로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 건설돼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카인 이양우 선생 묘가 있어 문화재 영향 평가도 받아야 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여야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예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비판했고 이 사업 예타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부인이 그 근처 땅을 또 산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민주당은 종점 변경 과정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정농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수건 사업을 음모론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존안에서 종점인 양서면 근처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일가의 토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조원대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변경한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새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가 29개 필지의 땅을 소유했고 선산이라 개발을 못한다고 했지만 토지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 관련 의혹에 묵묵부답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당이 제기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땅으로 취재진이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원안 노선의 종점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원안대로 하면 이 사업을 통과시킨 전 민주당 군수에게 혜택이, 변경안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일가족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세진 기자가 현장에서 정 전 군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그의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 인근 땅입니다.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정전 군수는 양평군 일대에 14개 필지, 만여 제곱미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전 군수는 이 땅을 상속받았거나 일부는 1998년과 2004년 사들였습니다. 특히 880제곱미터, 300평 정도의 토지는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서면 증동리와 불과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당은 대한노선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의 원안 주장은 정전 군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전 군수는 땅은 대부분 집성촌에 대대로 살면서 상속받은 것이며 자신에 대한 공격이 물타기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리는 1.6km라고 하지만 가는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동네이기요. 다시 그 양서면 증동리를 가려면 다시 밖으로 나가서 본지를 흐리고 있거든요. 실제 해당 의혹이 제기된 땅에서 원안 종점까지는 도로로 9km 거리, 차량으로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또 있습니다. 정전 군수의 배우자가 2년 전 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원안 종점과 인접한 자택 앞 땅을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선 타인의 소유인 자택 진입로를 뒤늦게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양평 땅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앞서 잠깐 봤지만 예타 통과를 앞두고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새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이 원안 종점 인근에 정전 군수 소유의 땅이 다수 있다는 게 확인이 우선 됐고요. 네네. 2년 전 예타 통과를 앞두고 정전 군수가 추가로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지난 2020년 12월 정전 군수의 아내는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3필지 총 853제곱미터를 구매합니다. 이곳은 정전 군수가 사는 집 앞 공터인데요. 네. 매입 시점으로부터 4개월 뒤 예타 결과가 발표된 건데 원안의 양평 JCT는 양서면과 정전 군수가 구매한 땅의 경계에 있어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그 정태진 기자가 오늘 정전 군수를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해명한 게 더 있었습니까? 네, 정전 군수 측은 불가피한 매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전 군수 자택의 진입로가 공도가 아닌 사유지인데 공터를 사놓지 않을 경우 집 주변이 모두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인 맹지가 될 수 있어 구매했다는 겁니다. 왜 진작 구매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맹지가 되면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서 부득이 대출을 받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여당 쪽에서도 야당 쪽에서도 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주민들은 사업 재개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여당에서는 뭐 주민 투표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가능한 건지요?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사업 백지화 대신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인데 여론이 원안보다 변경안에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민투표에 선을 그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정에서 주민투표 논의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단위의 주민투표로 사회 기반시설 사업 노선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투표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주민투표법을 살펴보면요. 제7조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 투표에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이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양평 군민들만의 투표로 결정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시행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양평 군민들의 의견이 정치적 해법으로 실마리가 풀린다면 가장 고려해야 될 변수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못할 건 아니다 이 얘기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기시다 총리의 사저 바로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주말 IAEA 사무총장을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엔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까지 내걸고 또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쪽에선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믿어달라는데 이쪽에선 무조건 못 믿겠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이 기시다 일본 총리 사저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세계인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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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 피해를 당한 아픈 역사를 가진 일본이 사고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최초의 나쁜 사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일본 의원회관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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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일본을 찾은 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회의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을 내걸고 방일까지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당은 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중립성 상실이나 일본 맞춤형이라는 민주당발 괴담 폭격을 들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이 대거 일본을 찾으면서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IAEA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 냈지만 수산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정부는 수산물 비축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 수협중앙회도 축양 편성을 통해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서는 등 비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IAEA의 발표에도 오지 않는 손님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네,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직원들 들으면 4명씩 다 안 나와요. 근데 돌아가면서 하죠. 일이 없으니까 제발 대드렸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올해 3,500여 원을 투입해 업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수산물 비축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1,750억 원을 투입하고 목표량을 역대 최대인 7만 6천 톤으로 잡았습니다. 또 민간 수매 지원에 1,150억, 소비 쿠폰에도 6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MBN에 출연해 자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대대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업인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금융 지원이나 피해 어업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어업인들은 직접 잡은 수산물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등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AEA 연구 결과를 근거로 피해 산정하여 정부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민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라! 일각에선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지원 범위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폭우가 내리다가도 금세 해가 쨍쨍나고 쨍쨍한가 하면 또 어느샌가 소나기가 퍼붓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무는 대기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내일도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모레부터 내리는 비는 우리가 평소 봤던 바로 그 장맛비로 양도 많고 기간도 길겠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낮이 되자 장마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쨍쨍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오락가락 날씨에 우산 든 사람부터 장화 신는 사람들까지 복장도 제각각입니다. 예보가 맞는 적이 별로 없어서 하루 종일 온다 했는데 안 올 때도 있고. 오늘 새벽 중부 일부 지역에 시간당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원인은 대기 불안정. 상층에 찬 공기가 있는데 하층에선 무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소나기성 구름이 발달하는 겁니다. 특히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경우
북지성 호우에 벼락과 우박까지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위와 소나기성 강수가 번갈아 나타나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정치전선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남쪽 온난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북쪽에선 차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큰 두 기압 사이에 형성된 정체전선인 만큼 그동안 짧고 굵은 비였다면 이번 주 후반 내내 강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주변 기압 배치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단합된 공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환송 인사들과 일일이 약수를 나눈 뒤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13일엔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출국 전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한 평화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핵과 미사일을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와는 핵 비확산과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기간 동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구에서 미용실에 들이닥친 여성이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1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이 여성 그 전날 남편을 먼저 살해한 상태였습니다. 미용실 업주가 이 여성에게 쫓기는 다급했던 순간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치마를 한 여성이 뛰어가다 뒤를 힐끗 돌아봅니다. 때마침 정차하려고 속도를 늦추는 승용차에 뒷문을 당기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50대 여성이 나타나자 그대로 달아나 차 주위를 돌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길 가던 다른 여성이 말리려고 다가가지만 뒤돌아서는 여성의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는 놀라 도망칩니다. 옆 가게에서 남성이 쇠막대기를 들고 나오자 가해 여성은 도주하고 기진맥진한 피해 여성은 서 있기도 힘든 듯 차를 짚고 엎드립니다. 비명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피가 흘리면서 막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흉기를 쫓아.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미용실에서 50대 여성이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후 미용실에서 50m 떨어진 이곳에 주차된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1시간 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하루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집에서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이 모르는 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가해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정폭력 피의자가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피의자와 함께 탑승해야 하는 현장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강세용 기자입니다. 순찰차 2대가 지구대로 이동합니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70대 남성을 호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구급차가 황급히 지구대 쪽으로 출동합니다. 피의자가 순찰차 안에서 독극물로 음독을 시도한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를 오는 과정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체포되기 전 5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현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고 차량 뒷좌석에 경찰관 없이 피의자 혼자 태웠습니다. 현행범 체포할 정도면 이게 자해할 물건이 있는지 다른 흉기도 없는지 또 봤어야 되는데. 해당 지구대는 남성이 체포 과정에서 순순히 차량에 타는 등 저항이 없어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아침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주차장으로 들어간 남성은 건물 옥상 창고에 숨어 들어갔다가 결국 발각됐는데 피해자의 도주부터 검거까지 그 과정이 영상에 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동이 켜진 외제 차량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들어가더니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지자체 관제센터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빠르게 도주하던 차량은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한 건물의 실내 주차장으로 숨어버립니다. 경찰이 들어가 봤더니 차에 시동이 걸린 채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건물을 구석구석 살펴보다 옥상까지 올라간 경찰관들. 수상한 옥상 창고를 발견하고 옥탑방 거주민에게 물어봅니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문 원래 잠가 놓으세요? 열려 있어요? 그 순간 창고 안에 숨어있던 남성이 뛰쳐나오고 경찰관들이 달려가 체포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물건물이 나보요. 네. 신분증 좀 신고 후 검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측정 결과 0.176 측정 수치입니다.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극까지 벌인 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아이돌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공연 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5월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안무가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경찰은 이제 이 안무가 음란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오른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입니다. 화사가 잇따라 선보인 무대에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공연 이후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화사의 안무가 외설적이라며 화사를 공연 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 예능의 일환으로 미성년자들도 보는 공연에서 보는 이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댄스 가수 유령자는 통 여가수들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다수입니다. 해당 퍼포먼스가 자연스러운 안무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가수로서 퍼포먼스나 안무라 하기에는 전체적인 안무의 맥락상이 맞지도 않으며 외설적 의도 외에는 알 길이 없는 행위이며 또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는 소속사의 대응은 더 비판받아야 한다며 당시 소속사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화사의 현 소속사인 피네이션 측은 경찰의 사건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당시 화사의 퍼포먼스가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소환 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이어 아들 조원 씨도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대학원 입학 당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써준 인턴 확인서는 이미 1, 2심에서 허위로 판단돼 유죄가 선고된 상태죠. 끝까지 허위 확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머쓱해졌습니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2학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석박사 과정에서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대학원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딸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산대와 고려대에 낸 소송을 취하한 지 사흘 만입니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아들 조 씨가 고민 끝에 입학 때 제출한 서류로 논란이 된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서면으로 내용 증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조 씨 의사만으론 당장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 규정에는 따로 반납이라는 제도는 없는데요. 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앞서 연세대는 조 씨 입학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딸과 아들의 갑작스런 학위 포기가 남은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염두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외국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려놓고 1,000억이 넘는 돈을 구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것도 달랑 반년 남짓 기간 만에 말이죠. 총책의 차 안에서만 현금 1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의 은신처를 덮칩니다. 수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에서 나온 건 없었지만 본인 소유의 차 안은 달랐습니다. 숨겨져 있던 가방을 하나 둘씩 열 때마다 빼곡히 찬 5만 원권이 보입니다. 운전석 사물함에는 500만 원짜리 돈 뭉치가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차 안에서만 현금 11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일당이 동남아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돌린 자금 1,100억 원.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6,400명의 회원으로부터 끌어들인 돈입니다. 이들은 문자나 SNS로 회원을 모집해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총판들이 지인이나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면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돈 딴 사람은 없고. 경찰은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일당 2명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법원에서 성범죄자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영화관이나 PC방에는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키즈카페엔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대상에서 키즈카페는 빼놨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에도 많은 아이들이 찾는 서울의 한 키즈카페.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지만 법에 허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처음 듣는 얘기란 반응입니다. 사고는 정말 잠깐 한 사이에 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분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불안하죠. 불안하고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새롭게 추가되지만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의 동의를 거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찾는 업체라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 관련 부처나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된 적이 없고 키즈카페의 경우 설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화관이나 PC방에서 그걸 요구한다면 키즈카페나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은 당연히 돼야 되지 않을까요? 키즈카페는 부모가 동행하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여성가족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아동 상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1069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으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 숫자입니다. 이 중 34건만 사망 확인이 됐고 11건은 범죄 혐의 발견, 800건 정도는 아예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영아 살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처벌을 세게 해야 한다면서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만 잠깐, 그리고 바로 유야무야 됐거든요. 지금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서울 설해마을에선 3명의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프랑스인이 검거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수법만 다를 뿐 최근까지 영아 살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국민적 공분이 큰 영아 살해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영아 살해죄는 최대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해당 법은 1953년 6.25 전쟁 직후 양육이 어려운 특수한 시대 상황을 반영했는데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형량이 더 낮으니까 그걸 이용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함흥차사입니다. 2010년과 2018년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2건이 발의됐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직계 존속인 영아를 살해할 경우에 오히려 감경하는 그런 처벌 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죠. 기본법 개정은 훨씬 더 많은 논의와 좀 공감대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늦어진 면이 다음번 그 법사위 소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올리겠다. 영아 살해죄 조항을 폐지해도 개별 사건에 따라 참작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미혼모 등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경우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절한 양육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관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행을 갔는데 청택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상급 공직자가 직원에게 금품을 주는 건 괜찮다고 판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감사원은 이게 아니라고 제동을 건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선관위 사무처 직원 A씨는 필리핀 여행에 동행한 선관위원으로부터 149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원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을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모두 20명. 그 외에도 전별금과 명절 기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관계자도 1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모두 선거관리위원들이 개인 회의 참석 수당을 자체 공통비로 적립한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128명의 선관위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직원이 상급 공직자인 선관위원으로부터 금액 제한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를 빼고는 공직자로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 여행에 직원과 위원이 동행하는 건 사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노정희, 노태학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의 수당이 위법하게 지급된 사실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선관위 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닥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 심사를 거쳐 원래 급수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고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 임용 승진의 법률상 자격 요건입니다. 승진해서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재취업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겠죠. 선관위에서 최근 10년간 무려 95%에 달하는 특별 승진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왜 무슨 일로 그렇게 특별 승진을 시켜줬는지 공적서를 보니 하나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듯 아주 부실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선관위에서 특별 승진된 직원들의 공적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속 기간만 다를 뿐 마치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한 듯 내용이 비슷한 공적서도 눈에 띕니다. 최근 10년 동안 139명의 신청자 중 131명이 특별 승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94.2%의 승진율입니다. 특별 승진은 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공직사회에선 특별한 공적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선관위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기관이 배려하는 것 자체가 다 국민들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짬짬이로 특별 승진을. 선관위 측은 특별 승진은 관련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1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깜짝 발매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근육질을 자랑하며 또 액션 연기를 펼쳤고 신세대와 교감할 익살스러움까지 보여줬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나훈아가 이번에는 갈매기 춤을 추는 부산의 기장 갈매기로 변신했습니다. 동쪽에서 바라보면 6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5개로 보이는 B급 감성과 함께 주먹 다툼을 하는 연기를 펼치고 자신은 이별에도 초연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면 교류 없이 카카오톡만 하는 세태를 익살스럽게 풍자합니다. 까똑까똑 세상. 나훈아의 신곡 6곡을 담은 새 앨범 새벽이 깜짝 공개된 것인데 신곡 발표는 1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 2020년 테스형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나훈아는 고전적인 창법과 연출을 그대로 살리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에게 유행하는 인터넷 영상인 이른바 밈이 될 여지가 있도록 재미난 연출도 일부 포함됐다는 평가입니다. 나훈아의 주된 팬들이 익숙하고 원하는 감성과 연출, 표현법 이런 것들을 정말 응축해서 보여준 것이죠. 지금의 세대에게는 새롭고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거라고. 1인을 넘기고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가왕 나훈아는 자신의 신곡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다면 자녀도 알츠하이머병에 나타날 위험이 8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는 별 상관이 없었죠.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던 분들은 건망증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MRI로 본 일반인과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뇌 조직이 있어야 할 부분에 검은색 영역이 넓어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고도 건망증 같은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한국 등 8개국 노인 17,000여 명을 조사해보니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을 때는 양친이 정상일 때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80% 높았던 겁니다. 어머니의 치매 병력이 자녀의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슷한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가족력과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사이에 일관된 관련성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험 인자들 중에 하나 중요한 그 위험 인자가 가족력인 거예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신 가족력이 있을 때는 그 가족력이라는 걸 무시하지 마시고. 최근 알츠하이머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이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온라인 몰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에 당일 배송까지 얼마나 빨리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가가 중요했었죠. 이걸 따라가기 힘든 대형마트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 배송보다 신선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일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오후에 판매한다든지 아예 매장에서 채소를 재배해 파는 식이죠. 장가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가 어슴풀에 뜨기 시작한 충북 옥천의 한 농가. 여름 한철만 맛볼 수 있는 초당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5시경인데요. 새벽에 수확한 초당 옥수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일에 판매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하나도 보가 안 나는데 이거 쏙 들어간 게 보가 난다고 만져보고 빼내고 만져보고 빼내고. 수확한 옥수수를 선별 작업장에 가져왔는데요. 꼭지를 따고 껍질을 뗀 후 망에 넣어서 상품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총 1톤 분량의 초당 옥수수는 이후 물류센터로 이동해 수도권 22개 지역에 배분됩니다. 새벽 수확한 초당 옥수수가 마트 매대에 올라간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또 신선하고 그래도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온라인 구매하면은 사실 불량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당일 수확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아예 마트에서 채소를 키워 파는 매장도 있습니다. 매장을 찾아오면 더 신선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오프라인으로 구매해왔던 그러한 유통업체잖아요. 그 식품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온라인몰이 내세우는 빠르고 편리함에 대형마트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더 싸고 신선함을 강조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K-드라마부터 K-팝까지 한류 열풍이 만든 경제 효과 얼마나 될까요? 그 수치가 처음으로 숫자로 계산돼 나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만 37조 원, 코로나19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빌린 대출금을 다 갚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매장입니다. K-팝 아이돌의 앨범을 비롯해 각종 콘서트 용품까지 다양한 K 콘텐츠 관련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Jungkook from BTS. First of all, he's just very pretty. Like I love just the way he looks, but he's also an amazing person. I love his personality. Was for K-pop because it's just a big part of my life. BTS를 시작으로 최근엔 다른 K-팝 가수들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그냥 BTS라는 한 그 아티스트에 편중이 되어 있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다른 그 엔터테인먼트사의 각 멤버에 대한 특징까지 알고서 찾으러 오십니다.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은 지난 2017년 31위에서 지난해 7위로 24단계에 올라섰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한류와 밀접한 소비재 수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この韓国料理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本場のやつ食べたいなと思って来ました。チキンが一番好き。 최근 5년간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등 전체 산업에 미친 한류 파급 효과는 무려 37조 원에 달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뒤따랐습니다. 한류와 관련된 업종 취업자는 16만 명으로 지난해 국내 총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20%를 차지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는 곳이 바로 하나원입니다. 오늘 평양 돋보기에서는 개원 24주년을 맞은 하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하나원의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원을 이렇게 취재진에게 공개한 거는 7년 만이라고요. 하나원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와서 사회에 편입되기 전까지 정착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하나원은 1999년에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개원했고요. 2012년엔 강원도 하천군에 제2하나원이 개원했습니다. 네, 하나원에 가면 정확하게 뭐부터 시작합니까? 네, 일단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면요. 12주 동안 총 4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 직업 심리 검사, 진로 상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 직업 훈련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3개월을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탈북민이 급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원에 들어온 교육생 수도 줄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전에 1000명대를 기록했던 탈북민 수가요. 코로나 이후 1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네. 하나원에는 2021년에 63명, 지난해에는 67명, 올해는 3월까지 34명이 입소했습니다. 이 하나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여유 있는 교육 공간을 활용해서 수료생 대상 직업 심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과제빵이나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네일아트 등 10개 종목의 자격증은 하나원에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원으로 지금 우리가 지급되고 있는 국가 세금은 그대로일 텐데 이걸 또 딴 데다 쓰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합니다. 오늘 교육생들도 만났다면서요.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2019년에 탈북한 이 CC는요, 국경지대 봉쇄가 강화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전했고요. 네. 오늘 만난 교육생들은 모두 중국에서 머물다 한국으로 왔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만약에 저가 아프다면 병원에 갈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자면 뭐 기차를 타든지 이럴 때가 신분증이 없다니까.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오게 됐는데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제 또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과 체제 또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탈북민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또 한편으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품고 한국에 왔기에 설레는 마음도 보였습니다. 한국 모든 국민들이 세금으로 많은 더움 속에서 제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국 이제 살면서 어떻게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사회가 이들의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바로 이 나토 가입이 발단이 된 건데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가입을 하면 나토 조약에 따라 나토 가입국들은 모두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니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이 끝나면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 is unanimity in NATO about whether or not to bring Ukraine into the NATO family now, at this moment, in the middle of a war.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해 러시아와 즉각 확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이 끝나면 유럽연합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After the war will take some time. We'll make necessary changes to our legal framework in order to finally become EU member state.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합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나토 정상들은 스웨덴의 회원 가입 여부와 대중국 전략 등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부가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청구서를 따로 만들어 발송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선을 넣는 절취선 방식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구서 별도 발행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인데 이르면 모레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Vanity is definitely my favorite sin.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64회 연속 승소한 변호사가 대형 법률회사로 옮겨 승승장구하다 탐욕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영화입니다. 변호사들에게 보내는 할리우드의 통렬한 야유라 할 정도로 법의 양면성과 악마성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영구제명이라고 지금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변호사 자격 박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유족 법률 대리를 맡고도 재판에 3번 다 불출석해 1심에서 다 이겨놓은 재판을 자동 패소하고 이 같은 사실을 5개월이나 숨겨 상고 기회마저 놓치게 한 권경의 변호사가 정직 1년 징계를 받자 어머니는 우리 주원이를 2번 죽이고 나도 죽였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6개월 중징계 건의를 1년으로 늘린 거라며 이만하면 중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고를 보면 지난 5년간 총 징계 580건 중 절반 이상인 333건이 고작 과태료 처분이고 그 다음이 견책, 정직, 순. 제명은 달랑 4건. 다 이긴 했습니다. 7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1개월 정직.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4, 그야말로 만취 운전을 한 변호사는 고작 과태료 100만 원.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수임 제한 기간이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 62건 중에는 중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죠. 그런데 광고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123명에게는 최대 1,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죠. 그리고 이번엔 의뢰인에게 이렇게 직접 피해를 준 변호사에겐 저런 징계를 내린 겁니다. 변호사들이 제일 두려워할 변협이 저렇게 하면 좋은 변호사 양성은커녕 나쁜 변호사가 되어도 괜찮네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 아닐까요? 그러니 무서울 게 없는 말 그대로 막 나가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마약한 사람에게 내 정의를 맡기고 음주운전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하다니요. 적어도 이 변호사는 이런저런 일로 무슨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발찌는 못 채울 망정. 의뢰인들이 구분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소한의 정의, 도리가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빌런 변호사 이대로 두면 그렇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콜롬비아와 모로코, 독일과 맞붙는 우리 대표팀은 2015년 대회 16강을 넘어 사상 처음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금요일에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 북부 지역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호남권으로는 30에서 100mm, 강원 동해안과 영남권, 제주에는 5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또 곳곳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낙성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7도, 춘천은 2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9도, 창원 28도 등으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